자,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왔습니다. 예, 저기, 2주 만에 이제 찾아뵙게 됐네요. 예, 여러분, 제가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 네, 네. 자, 지금 이제 정치, 이제 전국이 되게 혼란스러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셨을 텐데,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요즘에 정치 관련돼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유명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좌파다, 우파다, 뭐 보수다, 진보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양면을 다 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어떤 방향을 좋아한다고 해서 한쪽만 보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 양쪽에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떤 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당하지 않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뭐가 뭐 이제 따지는 것보다도 그런 분들이 방송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되게 정보가 이게 오픈이 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이 오픈이 안 돼 있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뭔지. 어떤 의원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은 그냥 좋게 이미지를 포장한 사람이 당선이 되고 여태까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송을 보니까 야 어떤 아무개 의원은 저렇게 했었네 근데 이제 와서 말 바꾸네 뭐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 때 또 다음 총선 때에 그게 기억이 날 수 있고 또 전반적으로 어떻게 했나를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하는 분들이 그런 걸 해주시니까 속을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유세 때 음악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음악에 가사 붙였는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저거 찍고 저 그럴 뻔했거든요.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나 이런 거 휩쓸리지 않고 본질과 사실을 보고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을 내가 선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 그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런 문구가 떴잖아요. 그 정치에 무관심한 거에 가장 큰 형벌은 이제 좀 어리석은 자들한테 치리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은, 원래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라이브 방송, 뭐는 또 녹화해서 이렇게 경제나 금융이나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호갱되지 않고, 제대로 뭔가를 볼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손실을, 어리석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이슈가 되는 걸 위주로다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내일, 그러니까 13일하고 14일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저기, 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그 미국 연방제도 이사를 해가지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거기 많은 안건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정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는 뭐예요? 이자를 올리느냐 떨어뜨리느냐 그거를 정하는 자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떤 정책을 정하면 전 세계가 그걸 따라가게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쵸? 우리나라도 올린다. 네. 예, 근데, 여기는 약간, 바로 올리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도 곧바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모든, 투자했던 금액이 다 이자를 많이 주는 대로 간대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사람들의 돈도 다 빼갖고 미국으로 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가가 확 폭삭 망가져서 되게 혼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과 달라요. 네. 내일 이제 그 회의가 되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리라는 게 거의 확실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우리가 경제 공부를 안 할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야,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면은 한국도 올릴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대출이자 올라가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아니면, 야, 내가 너 예금 이제 들려고 했는데 예금 이자가 올라가겠네? 요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테크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약간 이제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제가 할게요. 잘 보여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마치 금리를 우리나라가 올리게 되면 주식시장이 다 망가지고, 뭐 이제 금리가 폭등하니까 부동산 시장 다 망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적금이나 뭐 예금 이런 거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자, 1998년 12월부터 우리나라가 금리를 역대 이거 올렸던 그래프예요. 이거는 이제 통계청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A 구간 보면은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B 구간도 보면 여기 이렇게 올렸어요. 이때는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3.25에서 5.25로 2% 정도 올렸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올린 거죠. 네. 그 다음에 C 구간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금리를 차츰차츰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기준금리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올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적금, 이게 이자 올라가니까 적금 많이 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구간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요게 딱 그 구간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림을 잘 감상해 보세요. 자, 근데 A 구간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꼭대기까지 약 40%가 상승해요. 여러분, 이게 전체 지수예요. 전체 평균이 40% 상승했다는 얘기는 어떤 주식을 잘 골랐으면 두세 배도 갔다는 얘기예요. 40% 정도 올랐다면. 네. 그 다음, B 구간은 무려 80%가 상승했다. 그렇죠? 약간 두 배 상승한 거예요. 두 배쯤 안 되게 상승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때 주식을 한 사람들은 돈을 번 거예요. 자, C 구간은 어땠을까요? C 구간은 이때도 약 30% 상승.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들의 전체 평균이 30%가 올랐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뭘 알 수 있느냐? 되게 신기해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을 때 맨 처음 그림 올라갔다가 금리가 떨어지고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주가랑 거의 똑같이 가요. 예를 들면 요때 금리를 올려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서부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해요. B 구간도 금리가 막 올랐을 때는 같이 올라가다가 금리가 떨어지는 때는 신기하게 맞물려서 주가가 폭락해요. C 구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가 주식의 꼭대기, 주식이 가장 많이 올라가서 꼭지점. 금리가 가장 바닥일 때가 주가가 가장 낮았을 때, 이제는 올라갈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본 거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본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을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주식이 오를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긴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바닥, 그러니까 가장 낮은 가격. 바닥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막 올라가서 정말 많이 올랐네라고 하고 주가도 막 오르고 하면 이제는 팔아치워야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미 작년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한번 올렸어요. 아직 우리나라 올리지 않고 오히려 더 낮췄는데 자, 내일 모레 이제 그 사이에 미국이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상황이 되게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고용지표, 무슨 실업률 지수 이제 막 따지는 게 있어요. 뭐 자동차가 얼마 팔렸네,
뭐 이런 거 많은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호전돼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에 대부분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사고 막 하기 때문에 경제가 되게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그러면 주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주가하고 미국 주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거의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주가가 같이 오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리 기사가 나왔을 때는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 오르고 있네.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지금 오른다고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미국의 그 주가 지수 있잖아요. 다우 지수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금리형 상품은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져서 하면 안 되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100만 원 주던 거를 50만 원 더 얹어준다고 해서 그걸 할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르는 폭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을 꼭 하셔야 돼요. 아니면 펀드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미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와 함께 더 깊게 공부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